12월 1일 이후 잔금 조건으로 잠실 아파트 금매 싹 빠졌다. 한국경제신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 동네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습니다. 3-4팀 정도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추경호 연내 등록임대, 재건축 안전진단,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등록임대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말 많았던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뭐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그래갖고 없어졌던 중공공임대 이런 거 있잖아요. 7년짜리, 8년짜리, 4년짜리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혜택 주는 것들을 살려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신규로 건축해갖고 등록하는 임대, 그죠? 신규 등록 임대, 예, 주택만 되죠. 아파트는 안 되고. 예.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11월 1일 이후 잔금 조건.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 하면은 12월 1일부터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전에는 아파트 아니고 주택은 됐어요. 15억 이상도. 잠실 아파트 금매 싹 빠졌다. 이거 뭐 좀 자극적이긴 한데 싹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이거는 이제 주목이 되죠. 항상 보면은 이제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내린다, 매물이 거래가 어땠다, 신고가다, 신저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잠실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잠실주공 1단지, 2단지죠. 엘스하고 리센츠인데 이 두 단지를 합치면 만 세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잠실 이동이라는 동 하나 자체가 엘스하고 리센츠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단지를 합치면 만 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기사를 뽑기 좋은 특히 케이스들이 참 많아. 이상하게 높이 거래되는 것도 많고 이상하게 낮게 거래되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신문에서 기사를 의도하고 쓸 때 잠실의 대단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주택이 대출 가능해졌다.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대출 가능해졌다. 잠실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급매물 소진됐고 문의가 많이 늘었다. 실제로도 많이 다니시더라 주말에. 작년에 25억 웃돌던 집값이 19억대로 하락하면서 바닥 심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싸진 거 아니냐. 대출 낸다 그래서 15억에 뭐 50% 해가지고 막 7억 5천씩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억이니까 10억씩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던 집에다가 한 3, 4억 보태가지고 이사 가도 되지 않겠나. 한 4억 정도 대출 받으면 6, 4, 24, 6% 잡으면 2,400만 원이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월세 200만 원짜리도 많은 상황에서 조금 무리를 했으라도 대출을 받아서 가면 안 되겠나.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대장 아파트들 급매물이 싹 빠지고 있다. 저정 면적 기준으로 27억까지 올랐던 집값이 19억대로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옛날에는 뭐 매수세 없다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뭘 몰려. 내달 1일부터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다음 달 1일 이후 잔금을 치르자는 조건으로 지금 계약하면 당연히 대출도 좀 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잠실 엘스 전용 84 제곱미터는 12월 19억 8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다. 이게 이제 19억까지 떨어졌었는데 8천만 원 올랐다 이런 거죠. 그 와중에 19억 8천에 거래 안 된 것도 많은데 자기들이 조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도 케이스가 많다 그랬잖아. 만 세대가 넘다 보니까 거래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뽑았나 봐요. 리센츠 전용 84는 20억 9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항상 보면 리센츠가 엘스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 호가나 아니면 실거래가 보면 지난달에 19억 7,5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20억 아래로 하락했던 면적대인데 조금 올랐다. 트리지움은 전용 84 기준으로 18억까지 내렸지만 이달에는 18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 보면 리센츠가 한 5천 비싸고 그 다음에 엘스보다 트리지움은 엘스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항상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4단지도 있긴 해요. 레이크 팰리스는 트리지움보다도 가격이 약간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잠실동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엘리트로 불리는 대단지 호가가 오르고 있다. 이제 급매물도 빠지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 현재는 가장 낮은 가격이 19억으로 모두 저층이다. 저층만 19억이다. 리센츠 84 역시 19억이 최저점으로 형성돼 있다.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리고 대부분 저층이니까 이제 괜찮은 거는 20억 넘게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3, 4개월째 거래되지 않던 금매 최근 들어 갑자기 거래가 되고 있다. 갑자기? 예. 워낙 대단지다 보니 여전히 호가가 19억에 걸린 매물이 꽤 있지만 대부분 저층이다. 단지 내에서 선호하지 않는 매물인 경우가 많다. 이게요. 그 단지가요. 종합운동장역에서요. 그 잠실 세내역까지 쭉 걸쳐가지고 두 개 단지가 걸쳐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뒷동인데 한강뷰가 안 보이는 동도 있고 그런 동들은 인기가 없겠지. 그런 동 저층은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층은 그에 비하면 지하철 초역세권이면서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동도 있고 그리고 저 뒷동이면서 한강뷰가 풀뷰로 쫙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물 간의 동층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신문기사 뽑기가 좋아. 오른다고 할 때도 올라서 거래된 거 찾기도 좋고 내린다고 할 때도 내려서 거래된 거 찾기도 좋다. 그래서 엘리트는 항상 신문기자들이 좋아하는 단지다. 기사 쓰기 좋거든요. 잠실빛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도 대출이 나온다고 알려지면서 급매물 관심 갖는 실수요자가 늘었다. 심지어 내달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C 공인중개사님은 어차피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고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 자, 어디서 많이 오시냐면 광장동, 위례동, 고덕동, 서울 인근과 심지어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둘러보고 갔다고 전했다. 이제 잠실에 오고 싶은 분들이 어디에 많이 사시는지 이제 알겠죠? 요런 데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이랑 잠실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돈 조금 부족한데 2억, 3억, 4억 이 정도 대출 낸다고 하니까 빌려가지고 DSR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받잖아요. 한번 갈아타볼까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론도 있어. 일각에서는 매물 소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 다른 공인중개 관계자는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고 DSR 규제도 여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 오기는 힘들겠다. 그죠? 예, 돈을 많이 빌릴 수는 없으니까. 최근 시장에서 소화된 급매물은 자금 여력이 있어 이 지역 아파트를 주시하고 있던 일부 수요자들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급매물 좀 줄었다고 이제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이 바닥을 찍고 오르려 그러면 매물이 감소해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매물이 줄었는지 보려면 아실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잠실 S아파트의 매물 개수를 봤는데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매매 129, 전세 313, 월세 246, 정매물은 688개. 그 어제보다 늘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월요일은 원래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요일이 매물이 가장 적은 날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해놨으니까 지난 영상에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은 지난주 화요일하고 비교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하고 비교를 하려면 7일 전 23일이 되겠네요. 자, 23일 121개였는데 129개로 늘었네요. 그런데 전세는 326개였는데 313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297개였는데 246개.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 매물은 줄고 매매 매물은 소폭 증가했네요. 실제로 매물이 줄은 건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고 요거 밑에 쭉 당기면 매물이 줄어들고 있죠. 11월 11일 정점으로 찍고 쭉 내려오고 있다. 매물 개수가 사실 줄어드는 건 맞다. 그런데 여기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나 말 건지 일시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시면 진짜 매물이 쑥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아실에서 참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망고쌤은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